안녕하세요. 2024년 6월 22일 태국 뉴스입니다. 태국 정부는 방콕과 푸켓, 치앙마이 등 일종 관광지 외에도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종 관광지인 55개 지역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합니다. 현지에서 먹고 봐야 하는 문화재, 숨은 명소와 지역의 국예품, 스포츠 등을 적극 알려 내외국인 관광객을 늘려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일부 지방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추천할 것이라고 하네요. 태국 방콕과 라오스 비엔티안을 연결하는 열차편의 시범 운행이 7월 13일과 14일 실시될 예정입니다. 방콕, 방수 중앙역을 출발해 우돈타니와 넝카이를 거쳐 라오스 비엔티안의 카사바스역에 도착하는 여정으로 태국과 라오스 철도 당국의 협력 결과라고 당국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무료 보험 혜택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합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태국 내에서 사고로 사망이나 부상을 입었을 때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캠페인으로 당초 8월 31일 종료 예정이었습니다. 심사를 통해 사망한 경우 100만 밭, 장애를 입은 경우 30만 밭, 의료비는 최대 50만 밭까지 보상이 된다고 합니다. 국제경영개발원이 발표한 2024 세계 경쟁력 순위에서 태국은 세계 25위, 아세안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경제성과 경쟁력에서 5위, 비즈니스 효율성 20위, 정부 효율성 24위, 인프라에서 43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아세안 국가 중에서는 싱가포르가 세계 1위, 태국이 25위, 인도네시아 27위, 말레이시아 34위, 필리핀이 52위였습니다. 태국이 동성결혼 합법화한 최초의 아세안 국가가 되었습니다. 태국 상원은 찬성 130명, 반대 4명, 기권 18명으로 동성결혼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관보에 게시된 후 122로 법이 시행되는데 동남아에서는 최초이고 아시아에서는 세 번째 남녀 구분 없이 결혼을 인정하는 국가라고 합니다. 집권 여당인 푸어타이당의 패통탄 대표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린 브릭스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16일부터 19일까지 브릭스 플러스 정당 회의에 참석한 패통탄 대표는 태국의 브릭스 가입이 이뤄지면 브릭스 회원국들의 큰 혜택을 안겨줄 것이라고 어필했다고 합니다. 프라츠 앞 키리칸에 위치한 후아인 공항을 국제공항으로 업그레이드할 예정입니다. 당국은 2025년 말까지 공항의 활주로를 확장해 대형 기종의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업그레이드 후에는 후아인과 차암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태국 산업부에 따르면 태국의 양념 수출에 세계 6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태국산 양념의 주요 시장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유럽, 북미 지역입니다. 태국 상무부는 5월 태국의 수출이 7.2%, 올해 5개월간의 수출은 2.6% 증가했는데 14개월 만에 최대치였다고 밝혔습니다. 5월 수출액은 9,602억 바, 수입은 9,470억 바트로 무역 수지는 132억 바트 흑자였는데 올해 5개월간의 무역 수지는 2,439억 바트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보건 부차관은 태국 내 불법 전자담배를 뿌리 뽑기 위해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자담배는 100회 무익한 것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도 이미 판매를 금지시키는 등 많은 국가들에서 전자담배를 불법화하고 있다고 차관은 설명했습니다. 나콘사원 무앙 지역의 짜오프라야 강변에서 드론 라이트쇼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역 관광당국은 지역으로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이 같은 행사를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행사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태국인들이 온라인 쇼핑을 불신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설명이나 사진보다 조악한 물건이 오거나 심지어 돌이나 나무를 넣어 보내는 사기도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당국은 온라인 쇼핑을 통해 물건을 구입 시 배송업체가 5일간 판매자에게 송금을 보류하는 정책을 7월부터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는 문제가 있는 물건을 받았을 때 배송업체에 신고하면 환불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돈무앙 토레이 운영사가 요금을 5에서 10밭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수리아 교통부 장관은
국민의 생활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운영사와 협의해 인산을 지연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태국은행은 현국왕의 탄신일을 맞아 기념지폐를 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폐는 액면과 백밭으로 1,000만 장이 발행되는데 시중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도 합니다. 중앙수사국은 12세의 소녀를 성추행한 56세 남성을 방콕 라프라오 소이 87의 주택에서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남성은 지난 2010년 5월 아유타야 지방에서 거주할 당시 동네 상점에서 혼자 잠들어 있던 12세 소녀의 신체를 만지던 중 부모가 들어오자 도주했었습니다. 태국 국회에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3조 7,527억 바트에 대한 심의와 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총리는 정부 지출이 전년보다 27.9%, 9,082억 반 늘어 증가율이 17년 만에 가장 높은데 경제 활성화와 국민과 기업에게 돈이 흐르게 하고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이 되도록 법에 따라 지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에 출석한 세타 총리는 전 국민에게 1만 바트의 전자화폐를 지급하는 정책은 5천만 태국 국민에게 지급되어 뿔뿔이 수준부터의 경제 활성화를 이루게 해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7월 28일 국왕의 탄신일을 맞아 공무원과 국영기업 직원들의 일시적인 출가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출가로 출근하지 않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유급 처리가 되어 정상적인 급여를 받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국 헌법재판소는 남성 배우자가 남성과 간통을 했을 때 아내가 상간남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한 민법 조항에 대해 만장일치로 평등결혼법에 모순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운보즈맨실이 간통법이 규정한 이성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민법 조항이 문제가 없는지를 판단해달라는 청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었습니다. 결혼평등법은 해당 조항이 들어있는 민법 제1523조를 폐지하고 있으며 간통한 배우자의 상대에 대해 성별에 관계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평등결혼법이 국회에서 통과하면서 방콕 두짓 정부청사에서는 평등결혼법 통과를 축하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난 2015년 총리 재임 당시 한국을 방문했을 때 언론 인터뷰 내용 중 왕실 모독을 금지하는 형법 112조를 위반한 혐의로 탁신 전 총리가 기소되었습니다. 라차다 형사법원은 탁신 전 총리에게 보석금 50만 바트를 내고 해외 출국을 금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석방했습니다. 한편 법원 앞에는 탁신 지지단체인 레드셔츠와 수많은 언론사가 몰려들었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이 배치되기도 했습니다. 마약 단속국은 지난 한 달간 마약 조직원 13명을 체포하고 야바 2,700만 정과 마약 310kg을 압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에도 남푼지방에서 용의자 2명과 야바 1,200만 정, 사무사콘에서도 용의자 2명과 마약 606kg, 묵다한에서는 야바 3,600만 정과 마약 916kg을 압수하는 등 대량의 마약 적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세타 총리가 코로나19에 감염되어 평가를 냈었는데 코로나19에도 태국 내에서 독감이 유행하고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건부에 따르면 올해 독감 환자는 13만 9,326명이 보고되었으며 나콘나차시마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나콘시탄마랏, 차이아품, 수라타니, 방콕 순이었다고 합니다. 현재 태국에는 A형 독감과 B형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고 있는데 A형일 경우 사망률이 높다고 합니다. 우기에 들어가면서 독감이 더욱 유행하게 되는데 8월부터 11월이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파타야 시내 외곽의 넝프루 지역에 넝프루 스타디움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2만 명 이상 수용이 가능한 곳으로 2025년 완공 예정인데 세타 총리가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경기장은 스포츠 경기 외에도 다양한 콘서트 개최가 가능하며 교통이 편리해 접근성도 좋다고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내무부의 트라이수리 대변인은 관광 부문의 회복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호텔 사업 수수료를 2년 더 면제하는 방안을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객실당 연간 40바트 수수료가 면제되는데 전체적으로는 5,400만 바트 이상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폼탐 부총리 겸 상무부 장관은 부동산 경제 활성화 대책 중 하나로
외국인의 콘도 보유 비율을 현재 49%에서 75%로 늘릴 것으로, 다만 의결권은 49%로 제한한다고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아누틴 부총리 겸 내무부 장관도 외국인의 토지 임대차 기간을 기존 50년에서 99년으로 연장한다고 밝히며, 이 안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했던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해안국은 26일까지 안다만에 인접한 남부지방에 3m 이상의 높은 파도가 발생할 것으로 주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라논과 파나, 푸켓 지방에는 폭우와 함께 간풍으로 인한 높은 파도가 발생해 어민이나 해수욕객들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기차 업체 바이디가 태국에서의 점유율 확대를 위해 차량 가격을 대폭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차종에 따라 14만 밭에서 16만 밭씩 가격을 내리는데, 이번 인하는 두 번째로 예전 86만 밭짜리 차량이 현재 69만 밭으로 가격이 내려간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기존 차량 구매자들 사이에서 상당한 실망감을 느낀다는 SNS 게시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 여성은 4월 말 바이디 차량을 74만 밭에 구입했는데 현재 매장에서는 59만 밭에 판매하고 있어서 매일 스트레스로 잠도 못 자고 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시콘스퀘어 시나카린에 위치한 로빈손 시나카린이 30년 만에 폐점합니다. 임대계약 종료로 8월 20일 폐점할 예정인데, 시콘스퀘어 측은 20억 밭을 들여 내부 공사를 실시해 2025년 4분기에 로빈손 백화점 자리를 새롭게 오픈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상국은 몬순의 발달로 26일까지 태국 전역에 폭우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다만과 타이만에는 높은 파도가 발생할 것이라며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태국 전역에서 전동 스쿠터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빔 타일랜드는 자사 SNS에 6월 30일부로 운영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태국 법률이 엄격하여 전동 스쿠터의 도로 주행이 매우 제한적인 게 현실입니다. 전화 사기범들이나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들은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이젠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 송수신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태국 방송통신위원회와 경찰은 대대적인 압수수색 작전을 실시해 태국 내에서 58세트의 스타링크 송수신 장비를 압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소비재 기업인 사하팟그룹의 분차이 회장은 태국인의 소비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어 있으며 태국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진입할 위험성이 있어 그렇게 되면 GDP 3% 성장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안파크시티의 자이아학 고문은 2025년까지 대기업 50개사가 문을 닫을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소비자들의 소비 위축이 가장 큰 요인으로 모든 산업군에서 50개의 대기업이 버티지 못하고 폐업할 것이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직 인사 컨설팅 기업인 마서가 정리한 세계 생계비 조사 순위에서 물가가 가장 높은 도시는 전년에 이어 홍콩이 차지했습니다. 2위는 싱가포르, 다음으로 치리히와 제네바, 바젤과 베른 등 3위부터 6위까지 스위스의 도시가 차지했습니다. 7위는 뉴욕, 8위는 런던이었습니다. 두바이 15위, 상하이 23위, 베이징 25위, 파리 29위, 베를린 31위, 서울 32위였으며 도쿄는 49위였습니다. 69위 타이베이, 123위 푸놈펜, 129위 방콕, 131위 마닐라, 146위 오사카, 154위 요코하마, 157위 자카르타, 161위 나고야, 165위 뉴델리, 172위 하노이, 183위 양곤, 200위 쿠알라룸푸르였습니다. 라용에 위치한 한국계 가전부품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창고가 전소되었지만 사상자는 없었습니다. 당국이 현재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춘폰의 국도에서 장거리 2층 여객버스가 대형 트레일러를 추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자와 여성 승객이 숨지고 22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러이엣에서 열린 로켓 축제 행사장에서 로켓이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34명이 중경상을 입었는데 경찰이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무부는 촌부리 시내에 위치한 불법 나이트클럽을 적발했습니다.
업소 내에는 직원과 손님 500명 정도가 있었는데 전원에 대한 소변 검사 결과 약물 양성 반응이 나온 여성 89명과 남성 68명이 체포되었습니다. 해당 업소는 무허가로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주류 판매 시간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새로 취임한 송삭 보건부 장관은 완화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장관은 주류 판매와 소비 확대로 인해 교통사고와 사상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돈타니 경찰은 외국인 전용 술집을 단속하고 16세와 18세 소녀를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여성을 인신매매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적발된 업소는 무허가로 불법 운영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농축수산업에 종사할 인력이 크게 부족해지면서 태국인 노동자에 대해 한국어 시험 없이 받아들일 예정이라고 태국 당국이 알리고 있습니다. 김양식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5개월 계약으로 월 217만 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신청 대상은 25세에서 50세 사이로 최소 1년 이상 어업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올해 4월까지 한국을 방문한 태국인의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1.1% 감소했다고 태국 언론이 알리고 있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다수의 태국인들이 이유 없이 입국 거부를 당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019년 한국을 방문한 동남아 국가 순위에서 태국이 1위를 차지했지만 올해는 베트남과 필리핀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푹켓 마이카오 비치에서 커플인 45세 미국인 남성과 48세 태국인 여성이 익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해변에는 수영을 금지하는 붉은 깃발이 설치되어 있었지만 이들은 이를 알지 못하고 바다에 들어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태국이 동남아시아 최초로 동성혼을 합법화했다는 뉴스가 한국 언론에도 전해졌었습니다. 한국의 언론 보도의 댓글에 태국을 비하하거나 혐오하는 댓글들이 쏟아졌는데 이것을 태국 주요 언론이 알리고 있어 반한 감정은 더욱 심화될 듯합니다. 방콕 이민국 경찰은 태국에 은신하고 있던 갱단 주모자인 39세 콜롬비아 남성을 방콕 수쿠미소이 24일 위치한 호텔에서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남성은 공범 7명과 함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사업가의 집에 들어가 강도짓을 했으며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태국으로 도주해왔습니다. 수라타니 이민국 경찰은 마약 밀매 혐의로 39세 이탈리아 남성을 꼬사무이 보프 지역에서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남성은 오토바이 렌탈 가게를 운영하면서 마약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주거지와 가게에서 다량의 마약을 경찰이 찾아냈다고 합니다. 노동부 고용국은 불법 노동자 색출 120일 작전을 벌이고 있는데 일주일간 1774개 기업을 조사해 53개 기업을 기소하고 26,189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조사했습니다. 촌부리 이민국은 파타야에서 대대적인 외국인 단속을 실시해 인도인과 미얀마인 68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불법 체류와 불법 입국, 불법 노동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푸켓 무앙 지역의 프리덤 비치에서 외국인 3명이 파도에 휩쓸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영국인과 예멘인은 구조되었지만 벨기에 국적의 남성은 실종되어 구조대가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푸켓 지방의 바다 전역에서 전기 해파리가 출몰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살리아 파이세일리스라는 해파리는 맹독을 가지고 있는데 만지면 타는 듯한 통증을 일으킬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숨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태국 세관은 라오스 루앙프라방에서 항공편으로 방콕 돈무앙 공항에 도착한 39세 인도인 남성을 마약 밀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남성의 가방에서는 마약 5.7kg이 들어있었는데 초기 조사에서 남성은 인도로 가져가 팔려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파타야 워킹 스트리트에서 외국인 2명이 태국인 트랜스젠더를 폭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친구들이 도우러 달려오자 외국인 2명은 그대로 도주했는데 얼굴에 부상을 입은 피해자는 응급처치를 받고 귀가했다고 합니다. 파타야 경찰은 공공도로나 인도에 불법 주차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오토바이 렌탈점의 경우 수십 대의 오토바이를 거리에 주차해 두는데 이에 대한 집중 단속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업체에 대해 3에서 5대 정도만 주차해 두도록 협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파타야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온라인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한국인 남성 2명이 탄 오토바이를 다른 오토바이가 불진해와 추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이성 도로에서 한국인이 탄 오토바이가 정상 주행 중이었는데 반대 차선에서 태국인이 탄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어와 추돌했다고 합니다. 이 사고로 3명 모두 부상을 입었습니다. 바다산호를 가져다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장식한 46세 러시아 남성이 체포되었습니다. 검거된 남성은 바다에서 불법으로 산호를 채취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50개의 산호를 증거물로 압수했습니다. 뜨랑지방의 고등학교 내 식수자판기에서 물을 받던 학생이 감전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학교에서 행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를 목격한 친구나 교사, 간호사나 경비원, 어느 누구도 감전될까봐 구조를 망설이고 지켜만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다른 학생이 나서서 전원선을 뽑았는데 피해 학생은 숨진 뒤였다고 합니다. 태국에서는 전기안전시설이 취약해 감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